자, 그러면 모의고사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이제 2회 모의고사죠. 여기가 지금 2회 6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인데 문제가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이제 무난하게 보통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좀 점수가 나오고 공부가 덜 되면 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한 용어 정의다. 옳은 거를 골라라. 자, 용어 정의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자주 틀리는데 봐볼게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건 맞아요. 그럼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보조 업무만 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게 틀렸고.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애국법도 틀렸고 또 중개업을 영위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든 않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요,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틀렸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닌 자가 벌써 틀려버렸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하고 중개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중개라면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5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 5번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은 5번이 정답. 자, 2번 문제 보세요.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부동산에 준하는 공시 방법을 갖춘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중개 대상물은 뭐라 써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 등 공장재단이죠. 그래서 이제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자,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 되어 거래 목적이 되는 경우 토지는 항상 한 필지 단위로만 거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항상. 토지는 한 필지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필토지 일부도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항상이 틀렸고. 디귿.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후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맞았습니까? 맞고요. 자,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하고 광업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광업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도로 예정지 중에서 사유지에 설정된 것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니을도 틀렸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우 집단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디귿하고 미음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이 더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결격사에 있는 자는 집행유예를 받든 파산 선고를 받든 미성년자가 됐건 하여튼 다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근데 결격 사유 중에서 못 보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고 몇 년? 3년. 이것만 못 보고 나머지는 다 시험 봐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원칙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한 건을 위원에게 통보. 자, 며칠 전까지?
실정.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최 전날까지입니다. 자, 2번도 맞고. 3번 시험 시행 기관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시행할 때는 그냥 한다 그랬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 맞습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국장이 틀렸고. 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맞아요?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의결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법률을 규정해 종결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뭐라 그래요? 특수법인이라고 그러죠. 틀린 거. 자,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까? 아니죠.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1번이 틀렸네. 아, 문제가 특수법인을 물었으니까 일반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가 맞죠. 근데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1번이 틀렸고. 자, 지역산림조합은 임목임야만 중개할 수 있어요. 임목임야 동그라미 매매교환 임대차. 맞습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지역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죠. 예, 맞고. 자, 지역농협은 보증금 얼마 이상? 1,0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억. 그리고 이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가 뭐예요? 큰 제목만 적어보면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그러면 수형자, 형벌을 선고받은 자. 어느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 사원 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 풀면서 보완을 해 드릴게요. 옳은 걸 짝지어둔 것은.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 사유 벗어나요? 자, 이 수용자 중에서 근거 이상의 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랬죠. 자,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그러면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 그리고 3년 동안 결격이거든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집행 종료란 것은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만기 석방은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3년간 중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크게 공부할 거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잖아요. 이게 이 문제인데, 가석방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있잖아요. 이것은 10년 플러스 3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유기는 자녀 형기가 경과가 돼야 돼요. 자녀 형기가 경과된다. 이걸 집행 종료로 보고, 이때부터 몇 년? 3년. 자, 그래서 이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유기는 자녀 형기 경과를 종료로 봐. 그때부터 몇 년? 3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지 감이 와요? 자, 이거 무기는 버리더라도 유기는 그냥 3년이 아니라 자녀 형기 플러스 3년이 지나야 돼.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개공이 될 수 있다. 자, 일반 사면은 3년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려. 사면 즉시 결격사유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면 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니은은 맞는 거고. 자, 디귿.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면제를 받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개공이 될 수가 없다. 맞죠? 집행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집행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집행 면제 사유가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사면 받았다? 특별 사면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다 면제 사유잖아요. 면제 사유.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 3년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 없어? 있어.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언제 벗어나? 즉시. 그래서 이 일반 사면은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이거 일반 사면 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 거고 면제 받은 것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개공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에 보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가 돼? 아니죠. 자, 결격 사유가 되려면 오로지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이 수용자 중에 하나잖아요. 자, 2번은 생략하고 3번. 자,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이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3년간. 그래서 이제 이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지 결격 사유가 되지. 다른 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을 했을 때 이해됐어요? 이제 흔들면 안 돼. 정리되고 있죠? 정리되고 있죠? 이 결격 사유는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2번이 뭐예요? 2번 한번 적고 넘어가 볼게요. 2번. 수용자 세 가지 주관식으로 나오면 수용자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이거 썼고 이거 썼고 2번 써봐요. 생각나? 안 나불어? 뭡니까? 그죠?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거 해석을 못 하더라도 일단 수용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거지. 수용자 그러면 세 가지가 딱 이게 법 조문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해석하는 거고. 자, 이것을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생각이 안 나면 나도록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2번은 니은하고 5번에서는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 처리되겠어요.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법인 개공 후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을 골라라. 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 구청에 신고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에다 해야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다 하는 거예요.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구역 밖에 설치하되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자,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5천만 원 이상 보증을 추가 설정. 분사무소 1억이잖아요. 1억 추가. 원래 법인은 2억 했다가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씩 추가 설정. 이해되셨어요?
자, 4번 지문.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하겠어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공통적으로 확인 서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이건 확인입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받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맞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자, 신고 확인서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7번 문제. 사무소 이전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가 되지 않도록.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 이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송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자, 이중 사무소가 됐다. 그러면 사무소를 2개 됐다.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맞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하고 정전의 등록관청 이전의 등록 송발 서류는 똑같다. 맞겠어요? 맞아, 틀려? 그러면 제출 서류가 뭐고 송부 서류는 뭔데? 자, 제출 서류는 뭐고 송부 서류는 뭐냐고요? 기억이 안 나죠? 자, 칠판 봐보세요.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사무소 이전도 시험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내도 있고 밖으로 있고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밖으로 이전 가볼게요. 자, 송파구에서 서울 강남구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친 거 봐보세요. 자, 개공이, 자, 이것이 이제 종전의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송파구청장. 종전 등록관청이고, 자, 이것이 이전 후 강남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송파구청장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강남구청장에 이전 신고해야 돼요. 강남구청장 이전 후에다가 직접 들어갑니다. 자, 이건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럼 이때 구비서류가 뭐예요?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여기서 등록증 원본 제출합니다. 사무실 확보 증명,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 이전 후에서 재교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이게 송파구잖아요. 여기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류 보내주세요.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류를 보내줘요. 서류를 송부를 해줘요. 지체 없이.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송부 서류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 등록대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개설등록 신청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간, 1년간 행정 처분 및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서류는 송부 서류고 이 2가지 서류는 제출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가 같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틀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문 중에 하나라고. 문제가 같은 게 아니라 지문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 제출 서류하고 송부 서류는 동일하다. 이게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송부 서류 3가지. 제출 서류 이거. 자,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할 때는 이전하는 10일 이내 등록관청 이전 사실이고 마찬가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든 밖으로 이전하든 전부 다 사무소 이전은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맞는 말이고, 자,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서 이전한 경우 고비서류는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맞네. 이 등록증하고 이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자, 8번 문제. 자, 개공 갑이 고용한 소속공의 을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종계하면서 개발지역이 아니라고 거짓말했어. 거짓말 동그라미. 계약서를 종계했다. 1억 원 손해, 1억 손해 미쳐보세요.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용인 관계 문제인데, 고용인 관련 문제잖아요. 이런 사례형 문제는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자, 개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갑. 소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을. 자, 갑이 개공이고 을이 소공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해버렸냐? 소공 을이 거짓말을 했어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누구라고 안 나와 있죠? 하여튼 의뢰인에게 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된 언행. 그러면 이게 이제 벌칙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짓된 언행 금쟁이잖아요. 금쟁이 이거. 그러면 이 개공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임의적은 다 업무정지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소공에게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걸 이제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 형벌은 거짓말했을 때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형이 들어가는데 1년하고 1천 사유.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용인들이 사고 쳤을 때 민사 책임 돈으로 배상하는 거.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 지금 얼마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1억. 이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민사 책임은 뭐냐면 돈으로 배상하는 거. 그러면 피해자는 직접 을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개공에게 직접 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선택적으로 둘이는 연대 책임 관계인데 부진적 연대 관계다. 그 다음에 을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기억나죠? 자, 이건 이제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관련 내용이고, 돈으로 배상한 거.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이 있는데, 이제 문제와 관련된 게 형사 책임이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을이 거짓말을 했죠? 그럼 을에게도 징역 벌금은 들어갑니다. 1년하고 1천. 자, 그러면 을이 거짓말은 우리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거짓말하고 징역 받았다. 그러면 서공에게는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소속공인 중에서는 자격 취소가 돼요. 자,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울 때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 취소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소공도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이 소공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보죠. 그러면 개공에게 양벌 규정이 돼요. 양벌 규정이 돼서 여기가 징역 받는다 해서 징역 받는 건 아니죠. 여기가 벌금 받는다 해서 벌금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에서 벌금형, 여기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독 잘하면 벌금이 선고되잖아요.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양벌 규정.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그러면 직원 때문에 개공이 1,000만 원의 벌금 선고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라 그랬어요? 결격 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등록 취소는 되지를 않습니다. 행정 책임 때문에 될 수는 있지만 양벌 규정 때문에 등록 취소는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이제 양벌 규정 형사 책임입니다. 이거 이제 지금 한 것이 형사 책임. 양벌 규정. 그리고 행정 책임이 있는데 행정 책임은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와 관련된 것만 봐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속 공인 중개사 을은 1년 이하 의정 1천만 원. 야, 소공이 거짓말했으니까 1년하고 1천 들어가요. 맞는 말이고. 소공 을이 뭘 받았어요? 징역. 그러면 자격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권이 소공 자격 취소시켜요. 벌금 받으면 자격 취소 안 돼.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이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개공가백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왜 그래요? 양벌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징역을 받아도 여기는 징역 안 받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맞는 말이고. 개공갑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록관청은 개공 등록을 취소해야 돼? 자,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3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돼요. 그런데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벌 규정 때문에 등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개공갑은 을과 연대해서 1억 손해배상. 약간 연대 지금 손해배상 연대 책임져요. 부진적 연대 관계예요, 둘이. 직접 1억 청구할 수 있고 개공이 청구할 수 있고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도 맞는 말이에요. 5번은 민사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8번은 4번.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형은 하나만 알아서 된 게 아니라 금지행위 알아야지, 양벌 규정 알아야지, 민사책임 알아야지, 기타 등등 자격 취소 사유 알아야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하나만 알아갖고 돼, 안 돼? 안 돼. 여러 가지 자격 취소도 알아야 되지, 금지행위 벌칙도 알아야 되지, 고용인 관련 책임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가 그래서 어려워.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근데 이걸 연습해 놓으면 이것까지 쉬운 게 없었어요. 공부 좀 해 놓으면. 문제 풀고 이제 연습하면 나중에는 이 문제가 너무 쉬워. 지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왜 이렇게 쉬워? 그러고 막 미칠라래.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인장 등록.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을 골라라. 개공이 등록 인장은 변경부터 10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시 등록 7일. 법인 개공 후 분사무소는 상업등기부에 신고된 법인의 인장만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 질문 맞았어요? 자,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자가 틀린 거예요. 분사무소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번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쓰든 전속 중개계약서를 쓰든 등록된 인장을 써야 됩니다. 자, 중개법인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직원을 시장구청장에 인장 등록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자, 개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맞네. 개공이 인장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그러면 소공이 인장 등록 의무 위반하면 자격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벌칙이 탁탁 나와야 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획을 체결할 때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을 하라.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맞죠? 자, 당사자가 기간 약정이 없으면 전속계획은 6개월로 해요? 3개월.
개공은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구술로 통지해야 돼? 서면. 그래서 벽면 도배. 개공이 공개할 정보 내용이다. 자, 벽수도일에서 벽면 도배. 자, 공개사항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을이 정답 처리로 됩니다.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1번.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자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자, 법인인 개업 공인 중에서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받을 수 있어? 이거 수없이 얘기하게 했는데. 자, 법인 개공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 왜 안 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냥 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받을 수 있어? 개인은? 다 돼? 그럼 법인 개공은? 안 돼? 그렇죠? 자, 수없이 있잖아요. 자, 거래정보방을 운영한 자를 누구라 그랬어요?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좋았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 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그럼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인도 돼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근데 법인 개공은 안 됩니다. 왜 법인 개공은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 일반 법인은 되지만 왜 안 된다 해서 겸업. 법인 경업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겸업 6가지 속에 정보망 사업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됩니다. 협회가 법인이잖아요. 협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개인도 가는 거. 법인 개공은 안 돼. 그래서 이제 1번은 법인 개공은 지정받을 수 없다 그래야죠. 맞아. 있다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거래정보 사망, 법인 거래정보 해상, 그 밖의 사유로 정보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 해산도 지정 취소 중에 하나요. 이게 정답. 3번 거래정보 운영 규정을 정해야 등록관청 승인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요. 공개해야 돼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거 공개해요. 그러니까 개공으로부터 의뢰받고 개공에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될 때 1년 이내 정보물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정 취소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재량.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틀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12번. 개공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행위하는 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맞아요? 분양권은 중개를 할 수 있지만 이 분양권은 계속 사들이면 건물을 계속 사들인 거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 맞습니다.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직접 거래 들어갑니까? 직접 거래 들어가요. 자, 금지행위에서 자, 이 사람이 의뢰한 물건을 개공이 중개를 해야 되는데 사들여도 직접 거래.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 그럼 이 사람이 임대 내달라고, 이 건물 임대 내달라고 임대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개공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가 살았어요. 이것도 직접 거래냐고? 직접 거래요. 누구하고 거래하면? 결론은 딱 하나를 했어요. 의뢰인하고 하면 사든 팔든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든 누구하고 하면 다 직접 거래? 의뢰인. 자, 그래서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 맞는 말이고. 자, 개공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다른 개공을 중개로 매수하여 매수 의뢰받은 또 다른 개공을 중개로 매도한 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개공이 다른 개공 B 개공 소개로 의뢰받으면 직접 거래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개공을 통해서 매수했고 또 다른 개공을 통해서 팔아먹었다. 다른 개공을 통해서 팔아먹었다. 뭐 C 개공을 통해서 팔아먹었다. 자, 이런 것은 직접 거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고. 자,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잖아요. 전매 차익 발생 여부 관계없이 투기 조장에 걸려 들어가요. 그리고 배우자 소유 건물 중개하면 직접 거래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남편 명의로 된 거, 부인 명의로 된 거 중개해도 이것은 금지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공 확인 설명. 확인 설명사항을 물었잖아요. 권리관계는 설명사항에 들어가? 들어가요. 거래 예정 금액,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은 들어가.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기재 이용 제한은 들어가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들어가. 벽수도 이래서 수잖아요.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을 조세 종료 및 세율은 들어가? 왜 틀렸어? 조세 설명해야 되는데. 취득 관련 조세. 그렇지. 이전이 틀렸어. 이전. 양도소득세는 설명사항이 아니라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 관련 조세. 눈에 막 조세만 보이고 이전은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이 틀렸어요.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다음은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거짓 기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거짓 기재 밑줄. 자,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거짓말로 기재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징역 벌금 있다 없어? 없어. 그럼 뭐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 정지가 될 수 있다. 임치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지 징역 벌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조금 내가 더 보태서 100번은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1번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계약일하고 거래금액 필요적 기재사항 맞죠? 3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당사 쌍방교부입니다. 그리고 원본 4번 원정관법 맞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맞아요. 거래계약서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던 소공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4번은 몇 번이 정답? 1번. 자, 15번.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보조원이 업무상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어. 그러면 의뢰인은 개공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누가 사고 쳤어요? 보조원이. 그러면 사장인 개공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까 연대 책임 져야 되니까 양쪽에 다 청구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물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맞네. 자, 개공이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 설정을 등록. 자, 보험 언제까지 들어갔어요? 업무 개시 전. 맞네. 공탁 가입한 개공으로서 보증기간 만료 밑으로 오세요. 이거 재설정이잖아요. 그러면 당일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해야 돼? 공탁은 받는다고 했어 안 했어? 공탁은 맡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탁은 제된다고 엄청 이야기했어요.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그래.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재설정 신고 만료일까지. 근데 공탁은 재설정 신고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탁 아니고 보증보험 공제로 바꾸면 이 내용이 맞게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어.
개공이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 등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 자, 여기서 이제 이 지문을 중요한데 15일 이내도 알아야 되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알아야 되고 공탁은 보존도 알아야 되는데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부족하게 된 거. 부족액. 자, 개공이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자, 보험 안 들고 영업하다 걸리면 임치.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3번이 틀린 이유는 공탁이 들어가면 안 돼. 재설정에서는 공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16번 문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으로 본다. 개공은 거래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계에 예치한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요. 관리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반드시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개공이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3번. 매도인, 임대인 등의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예치기관에게 교부하라 했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이것도 한 거짓말 더 붙여서 한 100번 이야기했는데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찾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치기관 X.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금, 공, 신 등. 이게 정답이네. 예치기관, 금, 공, 신 등. 자,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보입니다. 보증서 발행기관 밑에다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그리고 예치기관은 금공신 등이고, 그러니까 동일하다가 틀려버렸죠. 예치기관은 금공신 등,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고, 예치기관은 금공신 등. 이해됐어요? 동일하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16번은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17번하고 18번은 보수 관련 문제인데 봐드릴게요. 다음은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 보수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거래 계약이 체결된 직후 거래사 일방의 채무 불이행, 밑줄 그었어요.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면 개공은 보수 받을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개공 잘못이 아니잖아요. 거래 당사자 잘못 때문에 해지되면 보수 받을 수 있고 개공 잘못 때문에 해지되면 못 받아요.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이건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맞지. 자, 쌍방 합의하에 일방이 보수 전액을 부담하자. 그렇게 합의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 법정 중개 보수만 초과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다 보수 부담해라 이렇게 약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이용 개발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고 이는 중개 업무가 아니므로 합의한 보수 맞습니다. 겸업은 일단 별도 법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매수인청 대리 같은 건 별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합의한 보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4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 주택면적 2분의 1 이상인 것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2분의 1 이상은 주택. 동일 물건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 거래 동일 기회. 자, 세 가지.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이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17번 1번입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는 다 풀어냈어요? 계산 문제. 자, 이게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연습을 안 하면 그래도 또 못 풀어. 이게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연습을 안 하면 문제. 자, 보증금 3억에 권리금 1억, 월세 300만 원.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동그라미. 자,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러면 우리가 뭐라 했어요? 보수 요율. 한도죠, 한도.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표를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상한요율이 0.9거든요. 자, 임대차 등은 0.8이에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따랐어. 근데 주택 외가 뭐예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란 것이 자,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잖아요.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입니다. 협의. 근데 상한 요율이 0.9예요. 이건. 근데 누차 강조를 했지만 이 주택 외 같은 경우는 매매 임대를 구분하지 않아요. 임대차도 0.9예요. 매매도 0.9고. 근데 이제 주택은 임대차는 0.8을 못 넘어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가 임대차거든요. 상가는 여기잖아요. 여기요. 이거요. 이거 이제 이거. 이게 0.9 범위에서 협의니까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제시되냐면 임차 의뢰인 이제 한쪽입니다.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얼마로 약정을 했어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0.8로 약정했잖아요. 1000분의 8이니까. 그러면 되게 쉽죠. 그러면 권리금은 보수 계산에 포함시켜 안 시켜? 안 시켜. 그러면 이제 보증금 환산을 해야 돼. 임대차니까 임대차는 환산시켜야 되잖아요. 임대차 계산은 보증금 공식이 뭐요?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 3억. 3억 제시됐어요? 자, 월세가 30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이것도 3억 나오잖아요. 합하면 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래 금액이 되고, 이 거래 금액이 되고,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요율. 요율이 거기 문제에서 얼마 제시됐어요? 0.8이잖아요. 그럼 6, 8이 48, 480만 원 나오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총액을 물은 게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480만 원이 정답이에요. 6, 8에 48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권리금 보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권리금은 보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공식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거 환산 공식이잖아요. 6억 곱하기 0.8 6, 8이 48. 자, 480만 원이 정답이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전혀 무반응이다. 됐죠? 이제 문제 풀면은 점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19번 문제. 자, 협회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개혁공인중 공인중개사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협회는 재량. 협회는 정관 동그라미 시도의 지부를, 신고의 지혜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게 맞네. 지부는 시도에, 지구는 신고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게 정관사항이란 거.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는가 봐보세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 발견이 되어 정관 작성해요. 창립청 의결 거쳐 국장은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뭐가 틀렸어요? 성립. 성립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설립 등기까지 들어가야 돼. 설립 등기까지. 등기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지.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협회, 지부, 지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건 왜 틀린 것 같아요? 감독 밑줄 보세요. 이 감독할 때는 국장만이 가능해요. 협회 감독기관은 오로지 국장이야. 협회 감독기관은 오로지 국장이라고. 지부지에 대한 감독권자도 오로지 국장이에요. 시도의사 등록관청 들어가면 안 돼. 협회는 오로지 국장이라고. 감독은. 자, 그 다음에 협회 출입 검사는 공무원증만 내봐야 돼? 공무원증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라고 있어요. 만자가 틀렸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개공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에 필요하다면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자, 지침 동그라미. 자,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요? 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요. 기억은 일단 맞았습니다.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 셋 다 됩니까? 누구만? 시도지사만 돼요. 국장하고 등록관청이 틀렸고. 협회는 실무교육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어요? 협회하고 공기업 준정무기관, 학교 이런 데는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어요. 협회도 없다가 아니라 있다. 서공하고 보조원 둘 다 실무교육이에요? 서공은 실무교육인데 보조원 직무교육이지. 둘 다 실무교육, 그러니까 틀렸고. 자, 미음 시행기관장 교육 업무 위탁 몇 쪽에서 교육 업무는 누가 위탁을 해요? 시도지사가 위탁을 해요.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는 누가 위탁해? 시험 시행기관장. 그래서 이거는 교육 업무니까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고 시도지사가 위탁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가 간부의 고시를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그래서 옳은 건 하나네. 기억 하나. 자, 21번. 이 포상금은 올해 3월 달에 많이 바뀌어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내가 그거 만든 거예요.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자. 자, 칠판 봐보세요. 신고 고발 대상자 지금 외워버리세요. 이게 올해 많이 신설됐잖아요. 작년보다 네 가지나 더 신설됐어요. 반은 더 신설된 거죠. 지금 이건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말합니다. 포상금 우리 과목 세 군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느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이걸 줄여서 뭐예요? 무등록.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이 나와요. 자, 또 하나가 거짓.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자,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자. 기억나요? 이건 이제 작년까지는 이것만 신고 고발을 했어요. 그럼 포상금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지 더 있죠. 뭐 있어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를 한 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를 했다. 광고 낼 때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분들 이런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고, 또 금지행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문제에 나와 있어요. 줄 우려가 있는 자, 행위를 한 자, 시. 이해됐어요? 또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그래서 저지 물건 중개하지 말자. 아니면 우리 회원들이 아닌 사람하고 공동중개를 의뢰 맡기지 말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단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지행위 중에서 33조 2항 있잖아요. 그죠? 그죠? 개공 업무를 뭐한 자? 방해한 자. 이것은 주로 일반인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저 개공에게 매물 내놓지 말자. 그럼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사람 다 끌어다가 저 집 사람에게 저 부동산에 매물 내놓지 말자. 이렇게 이건 33조 2항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그래서 33조 2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년까지 여기까지였거든요. 올 3월 달에 표시 담방이 더 들어가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를 한 자. 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그죠?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중개를 제한한 자. 그리고 개공 업무를 방해한 일반인들, 의뢰인들, 이분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뭐라고 물었어요? 옳은 걸 골라라. 신고 고발 대상자를 골라라. 표시 광고 대상자를 골라라 이 말이에요. 자, 중개 대상물 매매를 한 자는 금지 행위지만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이건 아니에요. 이분들 신고해도 보상금 안 나와. 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여기 있네요. 그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를 했다. 들어있죠? 자, 이중 소속은 들어있어요? 없죠. 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자 있어 없어? 금쟁이. 이분도 신고 고발하면 나오고.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 외의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332항 금쟁이면 개공 업무를 방해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시 담방 무거 등자 표시 담방이에요. 자, 이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 올해 바뀐 내용이고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자 작년에 여기까지 했는데 2배로 더 늘었어요. 와, 이제 포상금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올 대상자가 많아졌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 점은 또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 정도.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22번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이제 뭐 처분, 제재로 들어갔죠. 개공이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2의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동으로 다시 업무정지. 그러면 필요적 취소 맞아? 2번 업무정지 받고 한 번 더 걸리면 필치 맞죠? 업무정지 몇 번째? 3번째. 이것도 해야 되겠네. 자, 칠판 보세요. 필치는 반드시 취소. 최근 몇 년 이내 몇 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업무정지 받고 3번째 걸렸을 때 그러면 반드시 취소. 임의적 취소는 뭐요? 최근 몇 년 이내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자, 억과 다시 억과입니다. 3회 이상. 이해됐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는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요. 억과 다시 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필요적 취소 사유 맞아요. 취소된다. 2번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렸잖아요. 반드시 취소.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법인 경우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은 겸업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중요해요. 제재에서 내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임치. 이건 맞고. 개공이 최근 1년에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 받고 다시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하다 밑에 보세요.
자, 업무정지 한 번 받고 과태료 두 번 받고 다시 등록하지 않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라고 적어. 업무정지. 그럼 다시 업무정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필치요? 필치? 업무정지 3번 안 나왔잖아요. 그럼 필치 아니에요. 임치 4번째 걸렸잖아요. 자, 그럼 이건 이 봐봐. 칠판 봐보세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몇 번? 2번. 3회 됐죠? 그러면 곧바로 임치라 그랬어요? 한 번 더 걸리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몇 번째? 4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 방법은 과태료만 내리 3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리던 과태료 하다 걸리던 4번째. 그 다음에 또 해석 방법은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한 번 받았죠? 그러면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리면 이건 필치야. 필치. 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과태료야.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어디 걸려요? 그냥 복잡하게 한 가지 말고 4번째 걸리면 임치야. 그러면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이잖아요. 이거네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네.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임치지, 임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교재는 취소된다. 그런 게 틀려버렸지. 임의적 등록 취소. 4번째 걸렸잖아요. 복잡하면 4번째 걸리면 임치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보존, 교부 동그라미 보존,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개공이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어요. 결격사유라고 적어. 결격사유.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결격사유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개공이 결격사유 생기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 필치가 돼요. 필치.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개공이 근무하는 도중에 이렇게 집행유예를 할 때 징역 받으면 결격사유가 돼서 반드시 취소. 자, 그래서 이건 벌칙 문제잖아요. 3번이 정답 처리가 되고. 자, 23번. 자격 취소하고 정지에 관한 설명이 더 틀린 것을 골라라.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협수를 참작하여 자격증 2분의 1 보면서 가중환경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자, 자격정지 2분의 1 몇 줄 보세요. 그러면 자격정지 2분의 1 가중환경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하지. 등록관청이 틀렸지. 업무정지 가중환경은 등록관청이 해. 근데 자격정지 가중환경은 시도지사가 한다고. 이 문제가 자격정지 문제잖아요. 취소 문제고. 그러니까 주어가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 그래야 맞아요. 2번은 내가 통째로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할 때는 며칠 이내? 5일 이내 국장이 보고 동그라미 다른 시 통지. 며칠 이내 보고? 5일. 보고하고 통지. 맞고.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시효. 이 시효는 업무정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시효가 없어. 그러니까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도 그 사건 갖고 자격 취소 가능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리시험 봤잖아요. 대리시험 본 사실이 대리시험 받고 자격 취득했어. 근데 그 20년 후에 적발되더라도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 가능하다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 가능해. 왜? 시효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시효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서공이 자격정지 처분 사실 하게 되는 지체 없이 2번하고 4번 통째로 외우세요. 통보를 하게 됐어요. 이건 자격정지에서 나와요.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시도에 통보. 그러면 시도이사 보고 자격정지 내리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그대로 숙지하세요. 5번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맞죠? 자격 취소는 청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문은 어떤 것만 거친다 그랬어요? 취소만. 이해됐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돼.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해당한 걸 골라라.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 취소 사유 플러스 500만 원의 과태료 적으세요. 지정 취소하고 500만 원 과태료. 지정 취소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있어요? 이건 필요적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무소에 소속된 개공 이중 소속이잖아요. 개공이 이중 소속하면 필치이면서 1년하고 1천. 자, 3번이 정답.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게 정답이고. 금지 행위를 한 서공은 뭐요? 금지 행위니까 자격 정지죠. 서공이니까 자격 정지하고 사유에 따라서 11도 되고 33도 돼요. 사유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사유도 되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사유. 사유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 행위잖아요. 개공이니까 임의적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이면서 3년하고 3천. 임의적 등록 취소이면서 3년하고 3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3년하고 3천. 됐어요? 그러면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3번밖에 없어요. 반드시 취소되면서 1년하고 1천. 자, 그 다음에 25번 벌칙 틀린 것을 골라라.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과태료 국장이 부과직 맞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 국장, 지정취소권자 국장, 과태료 국장, 협회 감독기관 국장, 과태료 국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마찬가지입니다. 개공이 청약저축통장을 알선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청약저축통장. 자, 양벌규정은 행정질서벌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양벌규정이 아까 뭐예요? 양벌규정이란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원들이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고용인 할게요. 이분들이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또는 벌금 받잖아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이거 양벌 규정이잖아요. 그럼 양벌 규정 징역 벌금이요. 이건 행정형 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양벌 규정은 행정형 벌에만 적용이 된다. 쉽게 말해서 징역 벌금형에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직원 등이 이분들이 과태료 받으면 여기도 과태료 받는다. 이런 것은 양벌 규정이 아니잖아요. 징역 벌금 이게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없어.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개공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개공은 100만 원이요. 그다음에 개공이 종교사업의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될 때 행정청문. 청문은 아까 어디만 거친다 그랬어요? 취소만 거친다 그랬죠. 과태료는 청문이 없어. 청문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청문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이 되는 것이지 과태료는 청문이 없어요.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6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작년 후반기에 제정됐고 올 6월 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험 나올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대상 주택은 임대차 가구 현황을 고려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소유한 주택.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 어디라 했어요? 그냥 들어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야. 시군구. 구는 자치구를 말하고 구는 경기도 내 군하고 광역시 내 군. 그죠? 이런 데는 다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경기도 군 지역이 아닌 군 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웬만한 데는 다 되는데 경기도 군 지역이 아닌 군은 안 되고 일반 뭐 시군군은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은 보증금 얼마? 6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월세 30만 원 초과.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든 다 신고 대상이 돼요.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며칠 이내 임대차 신고해야 돼요?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30일. 임대차 계약 신고도 30일. 거의 비슷하거든요. 30일이요.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신고하고, 자, 직거래했을 때 거래 당사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자, 4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에 관한 신고관청이 하죠? 근데 신고관청은 사무에 해당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읍면 동장이랄지 출장 소장, 읍면 동장 출장 위임할 수가 있어요. 이 위임한다는 규정은 주택 임대차 신고에서만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임 규정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이것은 뭐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건 똑같죠. 자, 27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된다. 맞아요. 신고하러 갈 때 신분증부터 내보여야 돼요. 자,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고부. 자, 해제 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확인서 지체 없이 주게 돼 있어요. 자, 해제 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해제 신고 전자문서 가능해. 자,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요? 국장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고요.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맞아요. 이건 맞는데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하면, 실거래가 거짓 신고하면 500만 원 과태료? 제재는 정신없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적으세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정신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요.